안녕하십니까, 물리원 간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빛의 이중성. 자, 빛의 이중성의 의미를 알고 이 영상 정보가 기록되는 원리, CCD에 기록되는 원리인데요, 광전 효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빛의 이중성, 광전 효과, CCD까지 알아볼 텐데요. 교과서는 170부터 173쪽까지 영상입니다. 여기 있는 그림을 위주로 다시 재구성했는데요, 프린트물로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그림에서 현상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자, 이쪽 파도는 장애물 바위가 있어도 돌아서 갑니다. 그런데 입자 덩어리인 야구공은 충돌 후에 뒤로 못 가죠. 그래서 이거를 파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물은 야구공을 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이렇게 둘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파동 이 같은 경우에 어떤 현상이냐? 저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음파 있죠? TV 소리와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서로 다른데 얘네들이 서로 섞이더라도 본래의 특성을 잃지 않고 그리고 가로막혀 있어도 돌아서 옵니다. 그래서 진행 방향도 변하지 않고 계속 직진할 수가 있습니다. 파동의 성질이죠. 그리고 장애물을 만나면 그 가장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돌아 들어가서 퍼지는 현상, 회절인데요. 그래서 가장자리를 통해서 그 모서리 뒤쪽으로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걸 회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파동은 이렇게 회절 현상도 발생하고 서로 중첩이 돼도 본래의 성질을 잃지 않습니다. 입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입자가 충돌하면 본래 모양이 변합니다. 깨지죠. 진행 방향도 되돌아가거나 옆으로 이동하겠죠. 뒤로 못 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진행 방향이 변합니다. 뒤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 직진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히 파동과 입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빛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빛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 하면은 우리가 파동으로 알고 있지만 이런 입자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성인데요. 일단 빛 볼까요? 빛은 파동적으로 물체에 장애물이 있으면 이렇게 빛이 이렇게 퍼지다가 여기로 쭉 장애물을 통과해서 이 장애물 가장자리에서 다시 이렇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회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자리나 틈을 지나면 거기서 다시 넓게 퍼지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회절 현상. 그런데 빛은 직진한다고 합니다. 입자처럼 만약에 빛을 입자의 알갱이라고 생각했을 때 빛이 이렇게 도달하지만 물체가 있으면 물체 뒤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빛이 입자이기 때문에 충돌해서 통과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입자로도 그림자를 설명하기 때문에 입자설로도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빛이 직진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둘 다 설명이 가능했던 거죠. 자, 그러면 빛에 대해서 예전에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입자설은 뉴턴, 아인슈타인, 컴프턴, 파동설은 호이겐스, 영, 프레넬, 맥스웰이라는 과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간략히 본다면 뉴턴은 빛은 직진하고 각각 빨주노초 파란보에 해당하는 입자들이 진행한다라고 봤습니다. 영, 프레넬은 간섭이나 회절 있죠. 이것은 파동으로만 생각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요. 맥스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전자기파를 연구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하고 같다는 걸 증명했고요.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하고 속력이 같으니까 빛은 전자기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은 전자기파니까 이 파자가 들어간 것은 파동임을 증명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 중에서 입자로만 설명 가능한 현상이 있고요. 파동으로만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입자와 파동 둘 다 설명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먼저 요거부터 볼까요? 자, 빛에 직진하는 것은
입자도 설명 가능하고 파동도 직진합니다. 자, 빛의 반사 볼게요. 빛이 이렇게 반사되는 건 여러분 아시죠?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같다라는 거. 거울. 그런데 알갱이, 우리가 돌멩이를 쳐도 이렇게 치면 이렇게, 당구공도 이렇게 치면 이렇게 가죠. 둘 다 반사가 설명이 됩니다. 굴절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이렇게 꺾이죠. 굴절이. 공기에서 물로 들어갈 때. 이 현상도 돌멩이를 던져도 들어가다가 이렇게 꺾입니다.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사용할 수 있지만 여기에 요 두 개는 입자로만 설명이 됩니다. 자, 광전 효과, 입자. 컴부턴 효과. 여기에 입자가 이쪽으로 충돌된, 여기 흑연 입자인데요. 흑연 얇게 흑연 탄소죠. 얘랑 충돌한 후에 요 하고 이 산란하는, 이렇게 빛이 와서 X선인데 이쪽에 가는 걸 산란이라고 하는데, 이때 에너지를 계산해 봤어요. 얘가 100줄이면 얘가 20줄, 얘가 80줄이 되는 거죠. 그런데 100줄에서 80줄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파장이 늘어났다는 걸로 증명이 된 건데, 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파동이면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컴퓨턴 효과, 광전 효과는 입자로 설명이 가능한 거고, 파동으로만 설명 가능한 것. 자, 간섭,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은 입자가 아니라 파동이죠. 자, 회절 볼게요. 여기 작은 틈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죠. 그리고 가장자리에서도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걸 회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동이니까. 자, 그리고 빛의 편광이라는 건데요. 빛은 지금 이거 빨간색, 녹색, 파란색이 산란에 의해서 이렇게 서로 각도가 하나, 둘, 이 각도가 서로 다른 각도로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 편광판을 통과합니다. 이 편광판은 세로축인데, 이 세로축에 해당하는 요 세 개의 선 중에 요 빨간색 이 빛만 통과하는 거고, 나머지 두 개의 빛은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편광인데, 빛이 세 개 중에 하나만 통과했어요. 이 결과 똑같은 빛, 파동에 해당하는. 이게 파동으로만 설명이 돼요. 만약에 입자라면은 세 개의 알갱이가 다 들어와야 되는데 파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 자, 빛의 복굴절입니다. 복굴절. 빛의 복굴절인데, 이 복굴절도 편광이랑 비슷한데, 자연광이 이거 축이 하나, 둘, 셋, RGB 색이 딱 오는데, 이 광분을 통과하면은 수평축의 편광과 수직축의 편광 요 두 개 빛으로 이 대각선 빛은 통과하지 않고 두 개로 보입니다. 그래서 글자가 두 개로 보인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파동의 현상, 파동으로만 설명 가능한 네 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광전 효과를 이제 보겠습니다. 광전 효과. 자, 빛의 입작성인데요. 이 광전 효과는 헤르츠와 레나르트가 최초로 실험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전압 진공관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극과 여기에 마이너스 극을 연결해서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는 요 부분, 금속박이죠. 자, 여기 확대한 거예요. 요거 이렇게 해서 확대한 거예요. 자, 빛을 이렇게 비췄더니, 이 빛을 비췄더니 파동인 줄 알았어요. 빛은 파동인데 이 전자가 튕겨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파동인데 전자가 튕겨 나온다? 그럼 얘도 어떠한 덩어리를 갖고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파동이 아닌 입자로 설명하는 게 바로 광전 효과인데, 이 금속에 빛을 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자가 나옵니다. 이때의 전자를 광전자, 이때의 빛을 광자라고 하고, 자, 이때 빛의 에너지,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그 진동수에다가 이 파의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그 빛의 에너지, 광자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 금속판이 튀어나오는 최소한의 에너지 있죠? 최소한의 에너지를 이람수라고 하는데, 그게 F0와 H를 곱한 값, 그래서 W라고 표시합니다. 이 값 이상이 될 때만 올라오는 거예요. 이 값보다 적은 빛을 주면은 올라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전 효과는 금속에 빛을 비추어 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이고, 이 방출된 전자를 광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아인슈타인이 한 게 아니라 헤르츠와 레나르트라는 과학자가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었냐? 이런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광전 효과의 특정하고 똑같은데요. 자, 특정한 진동수보다 작으면 절대 광전 효과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가 튕겨나오기 위해서는 요 빛의 에너지 F가 있죠? 요 F0 한계 진동수보다는 커야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두 번째, 금속판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한계 진동수보다 크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죠. 그때 빛의 세기가 클수록, 자, 빛의 세기가 큰다는 것은 빛의 양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빛의 양이 쓸수록 방출되는 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빛이 한 개일 때 하나 나오면 두 개일 땐 두 개 나온다는 거예요. 세 개일 때는 세 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양이 많아지면 발생되는 광전자의 수도 많아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빛의 세기가 클수록 양이 많을수록 광전자도 많이 방출된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금속판에 쪼여주는 빛의 진동수가, 이번엔 진동수 F죠. 진동수가 클수록 운동 에너지가 큰 광전자가 방출된다고 그랬어요. 잘 보세요. 요 진동수 F를 크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일정이니까 얘 값은 그대로고, 얘가 100줄이고 얘가 20줄이면 얘 광전자 80줄이죠. 그러면 이 진동수를 높일 거예요. 그러면 200줄로 바꾸면 얘는 얘 20줄만 빼면 되니까 운동 에너지는 80줄에서 아니라 200에서 20을 빼면 180줄이죠.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100줄에서 200줄, 즉 진동수를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운동 에너지는 진동수하고만 관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실험을 갖고 광양자설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서 노벨상을 받았죠. 광양자설이란 빛을 광자라는 입자의 흐름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 빛 뭐죠? 광자. 그때의 에너지는 뭐다? HF다. 빛의 진동수에다가 프랑크상수를 곱하면 거.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HF 또는 람다분의 HC. 이거는 우리 예전에도 배웠죠? 그런데 이 에너지들이, 광자들이 불연속적인 정수배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동수 F인 빛 에너지가 어떤데? 한 개를 있으면 그 에너지 값은 HF. 광자가 두 개면, 빛의 양이 많아지면 2HF. 세 개면 3HF. 에너지가 증가하는데 1, 2, 3 정수배로 됐다라는 것은 덩어리가 일정하게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자설, 이게 바로 양자를 의미합니다. 불연속적인 값. 그러면 이거를 갖고 아인슈타인이 설명한 양자 광전 효과, 다음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광전 효과,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